자, 레벨 2의 8번부터 한번 해볼게. 레벨 2의 8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뭘까 일단? 레벨 2의 내용이 뭐야? 레벨 2의 8번? 뭐에 대한 문제야? 니네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잘 풀릴 텐데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을 근거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지 기본기를 잊으면 안 돼. 민주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럼 사이값 정리가 뭔지 말해봐. 그리고 지금 이걸 말해보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잘 듣고 다시 기억을 한번 하시라고. 사이값 정리가 뭐죠? 함수 fx가 fx가 닫힌 구간 a, b 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돼야 되죠. fa랑 fb가 다를 때. 좋아요. 양쪽의 함수값이 달라. 근데 그림으로 약간 말을 쉽게 할 수 있게 얘기해 줄게요.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b라고 칠게. 그때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이 달라. 연속이야. 2일 때. 네. 자, 또 k가 c인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봐.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건 토시도 틀리지 말고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그래야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용 가능해. 또 부시고 있어 또. 다시 그림 보고 얘기해 이제.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야. 닫힌 구간에서. 그리고 FA랑 FB. 그러니까 여기가 FA예요. 여기가 FB가 되는 거야. 그게 달라. 그때 사이 값이잖아. 사이 값. 그 사이? 누구랑 누구 사이? 열린 구간 a 아니요, 그 사이 말고요. 그 사이 이 사이 값에서 사이가 누구냐고. FA와 fb FB의 어떤 사이. 그러니까 함수 값이 두 개가 차이가 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 K라는 값이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한 요쯤에 K라는 값이 있다고 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말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하여 이 중간에 있는 요 Y 값 사이에 있는 요 K 값에 대하여 c가 0. 네, C가 X 값인 거죠. FC가 C의 함수 값이 K가 되게 하는 그런 C가,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값, 함수 값이 나오게 되게 만드는 X 값들, 여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여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함수 값 C를 대입했을 때 K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C가, 마지막 결론,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 하나는 있는 거다. 적어도 하나 존재. 니네가 이거 사이값 정리를 내신 때도 그렇고 이 방정식에 근이 있냐 없냐라는 걸 판단할 때 쓰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면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런 문제의 특징은 적어도 하나 있냐 없냐 이런 말이 보이면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 자체를 뭔지 모르고 문제를 풀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봐봐. 이걸로 이제 이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걸로 이제 응용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레벨 8번인데 이걸 이해하고 8번을 보면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림을 잘 참고하세요. 계속 니네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여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풀든 잘 풀려요 안 풀려요 하는 말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안 풀려요와 이것도 없이 그냥 안 풀려요는 너무 큰 차이라고. 이걸 알고 있는데 안 풀리는 사람은 금방 그 적응 속도가 빨라서 늘어나는 속도가 금방 늘어나는데 이거 없이 하려고 풀면 계속 제자리일 뿐인 거야. 아직 시간이 있고요. 놓치지 말고
정리할 건 정리해. 그걸 안 하면 게으른 거야.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문제를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거 물어봤을 때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 구간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쪽 끝쪽에 있는 함수값 두 개가 달라. 그러면 차이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어떤 y값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요 함수값이 k가 되게 만드는 어떤 c라는 x값이에요. 여기 c가 x를 얘기하는 거야. x. 함수값이 k가 나오게 하는 이 x값들이 사실은 요 구간 안에, 물론 열린 구간입니다. 구간 안에 최소한 하나는 있어.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야. 그럼 레벨 2의 8번은 이 사이값 정리 자체가 아니라 요거의 활용 문제인데,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방정식의 실근이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일단 방정식의 실근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여러 대가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말하는 거다. 거기까지도 이해해? 다시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요런 곳을 실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따져보겠다는 거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함수가 연속이야. 그런데 A에서 함수값이 음이 나왔어. 그런데 B 자리에선 함수값이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Y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단 말이지. 그러면 끊어지지 않고 가려면 반드시 X축을 통과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한쪽의 함수값이 음수이고 다른 쪽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면 요 A와 B 사이에 실근이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방정식의 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요 얘기를 옮겨볼게. 그러면 이 함수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른데 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을 나타내는 C값들이 요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 FA라고 하는 함수값이 만약에 음이고 이 FB라고 하는 함수값이 양이라면 음하고 양 사이에 반드시 0이라는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음이고 또 다른 쪽이 양이라면 분명히 이 중간에 사이값으로 0이라는 값이 있을 테니까 결국 이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근이 요 사이에 하나는 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C가 0인 경우를 K가 0인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 여부는 결국은 FA하고 FB가 함수값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즉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될 때, 또는 FA는 양인데 FB가 음으로 바뀐다거나 FA가 음이었는데 FB가 양으로 변한다거나, 그러면 양하고 음 곱해도 음이고 음하고 양을 곱해도 음수니까 요런 경우가 되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말만 바꿔서 읽는 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은 FA와 FB가 그냥 함수값인데 사이값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는 x값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면 0을 통과하는, 즉 x축이죠. 0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이 그 사이에 있어. 최소한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실근이 여기가 될 때. 그죠?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러면 너네는 어느 구간에 실근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경계 지점 이런데 A나 B나 이런데 함수 값을 이렇게 다 써봐서 양수였는데 음수로 변하거나 음수였는데 양수로 변하는 그 구간에 실근이 있다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레벨 2예요. 레벨 2니까 얘네 느끼기는 어렵게 느끼겠지만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레벨 8번. 함수 y는 fx라는 놈은 이제 이게 왜 헷갈리냐면 fx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난대.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말 봐. x1하고 x2 x값이 크면 y값으로는 이렇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요? x는 커졌는데 y값이 작아졌어. 감소. 오케이? 감소. 문제가 안 풀린 사람은 여기인 거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데 감소한다고. x는 커졌는데 y값으로는 작은 거니까. 감소. 그러니까 fx라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야. 물론 직선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쨌든 감소하고 있는 이 그림이 fx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준 게 f1은 3이래. 그러니까 양수 쪽이니까 여기가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3. 그 다음 f2는 네, 여기가 그럼 2가 여기가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f3은 f3이라고 했나? 네, f3은 네, 여기 3은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다시 f1은 3으로 쓰고 f2는 마이너스 1로 쓰고 f3은 마이너스 2로 계산하면 돼. 자,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걸 봐봐. f의 x 플러스 f의 x 마이너스 1은 2x 빼기 3. 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f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한쪽으로 이항을 해. 아까 말했죠?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이런 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는영으로 고쳐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라고. 이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 대신에 그냥 gx라고 써 이렇게. gx는 0의 실근이 존재하는 곳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럼 보기에 구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0하고 1 사이입니까? 아니면 1과 2 사이입니까? 2와 3 사이입니까? 3과 4 사이입니까? 4와 5 사이입니까? 요건 점이 아니라 구간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제 경계 지점이 아까 이런 경계 지점, 이 구간의 경계 지점이 0, 1, 2, 3, 4, 5까지인 거지. 그러니까 너가 조사할 건 x이 0 집어넣는 거, 1 집어넣는 거 차례대로 해보라고. 자, 빨리 이제 빨리 봐봐 이제. 자, g0을 구해보는 거야. x가 0일 때야. g0은 f0 플러스 f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f0하고 f-1을 가르쳐줬니 안 가르쳐줬니? 안 가르쳐줬지. 안 가르쳐줬지만 잠깐만요. 오케이. 요 값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게 이제 감소하고 있으니까 요 값 f-1은 항상 3보다 더 큰 수죠. f0는 양인지 음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숫자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숫자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3이고 이게 3보다 큰 숫자고 요게 3보다는 작은 숫자란 말이야. 그럼 더해주면 양수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니? 네, 이렇게 양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하나 더 해볼게요. 경계 지점 이제 1이 있으니까 G1 그럼 F1 플러스 F0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3 플러스 1이다. 자 다시 볼게요. 이제 F1은 얼마죠? 3 F0은 여기니까 3보다 더 큰 숫자죠? 잠깐만. 사이. 아니다 미안하다. F0 여기니까 3보다 큰 숫자예요. 미안합니다. F-1도 3보다 더 큰 숫자예요. 이 양수인 거 맞지? 이렇게. 그러면 F1은 3보다 큰 숫자야. F0는 이거 3이야 참. 3. F0는 여기가 0이니까 3보다 더 큰 숫자지. 그럼 3 더하기 3보다 큰 숫자 더하기 1이야. 양수야. 그럼 여기서 0에서 1로 갈 때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실근은 여기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있다는 말을 못 할 거니까. 자 그러면 2 집어넣고 쓸게. G2 2 집어넣고 쓸게. 그럼 F2 플러스 F1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F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1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1 1이니까 양수지.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도 안 변했으니까 여기는 근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지? 혹시 이름이 번호? 오늘부터는 이쪽 옆에 교실입니다. 여기 번호이 왔어요. 기억해달라고. 자,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3, G3 이제 빨리 30원이니까 F3 F2 3 집어넣으니까 6 빼기 3 아니다 3 집어넣지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3 F3은 얼마였냐면 3 F2는 마이너스 1 그럼 3 빼기 1 빼기 3 마이너스 2. 어디 F3이 마이너스 2. F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F2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 음수 오호 그러면 2에서 3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었지? 그럼 실근은 어디 있는 거야? 2와 3 사이 그럼 거기서 몇 번 찾으면 되고 3번 혹시 그 뒤에 또 있나 생각해볼게. G4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나온 김에 4 집어넣으면 F4 플러스 F3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그럼 F4도 음수 맞죠? F3도 음수 맞아요? 음수니까 음수지. 그럼 음수로 부호가 바뀔 수가 없죠. 이 밑으로는 계속 그렇고. 자, 지금 이 한 문제 풀려고 내가 거의 7분 이상을 썼는데 이 한 문제 푸는 게 뭐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하면 연속인 함수가 있을 때 양쪽 함수값이 다르면 분명히 이 사이의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자리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다를 때 하나가 음이고 하나가 양이라면 이 사이에 0이라는 곳, 그 0을 뭘로 약속하는 거냐면 x축. 그럼 함수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곳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함수값 주현했다면 이 사이에는 0을 통과할 테니까 반드시 A와 B 사이에 실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 문제가 풀리고 저 앞쪽에서 8번 문제는 풀려? 레벨 1의 8번? 풀렸어? 네. 그거는 x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20을 그냥 fx라고 생각하고 대입해 봤던 거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도 예제 3번을 정확히 풀었던 사람이라면 fx 더하기 fx 플러스 1을 gx라고 놓고 역시 그 구간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돼요? 성돈 레벨 2에서 질문 있어? 2번? 자, 그러면 레벨 2 2번 하나를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벨 3? 레벨 3는 요거 2번 질문 받은 다음에 레벨 3 바로 넘어가자. 근데 레벨 3 왜 안 푸니?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렸어요랑 그냥 오는 거랑 다르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 도전을 안 했는지. 민주도 계속 도전하고
선생님 안 풀려요. 모르겠어요. 해설 봐도 몰라요. 풀어줘요. 그럼 풀어주겠지. 근데 그냥 와서 설명 들으면 아 그러네. 끝. 그 다음 주에 다시 풀어보라면 또 안 풀릴 거야. 그리고 그러면 좀 덜 늘어. 자 레벨 2의 2번 봅시다. 자, 이거 연계 교재 얘들아. 이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반드시 문제 출제돼. 뭐 어느 수학 문제집이나 다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연계 교재는 또 연계 교재야. 왜 학교에서 이걸 쓰겠냐. 자 레벨 2 함수 fx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n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야. 맞지? 그런데 이 함수에 대해서 요렇게 생긴 놈의 함수가 있대. f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빼기 4의 fx 분의 2x 빼기 4. 요 놈이 이건 중요한 표현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이건 내신 문제로도 니네 시험 문제 났을 거야. 그렇게 되려면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이제 이 문제를 푼다면 뭘 이해하라는 거냐면 성도야. 분수꼴의 함수. 오케이? 분수꼴의 함수를 만났어.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야. gx라고 쳐. 이 분수꼴의 함수. 즉 예를 들면 뭐 fx분의 상수 이렇게. 상수 아니어도 괜찮아요. 분모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 있을 때 이 함수를 생각해 보면 네가 한번 생각해 봐. 분모가 0이 되는 자리는 함수값이 있어 없어?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값이 없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네가 연속 조건을 1번이 뭐야? 연속 말할 때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판단할 때 어떻게 했냐고 3단계로 했잖아. 너 엄마 교실 나갈 때 내가 말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 말을 해 그냥. 그럼 내가 이 얘기 또 해야 돼. 어떤 함수 fx가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첫 번째 뭐 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2번이 어렵지. 권이 얘기할 수 있어? 함수 fx가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야? 연속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당연히 함수값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그 x가 얼마인 자리에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나서 두 번째 뭘 조사해야 돼? 이제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가까이 갈 때 좌와 우를 비교를 해야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이 값이 같아야지. 그러고 나서 그래도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세 번째 FA와 이 극한값 여기서 1번과 2번 이게 같아지면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없다면 연속이야 아니야? 함수값은 있는데 좌우 극한값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속이 아니야? 아니잖아. 함수값이 없다면 연속이 아니야. 아닌 거야 벌써.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극한값을 좌우를 조사해서 비교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당연히 너는 그 자리에 함수값과 그 다음에 거기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같다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x자리에서 함수값이 있어야 하지. 그런데 만약에 분모가 제로가 된다면 함수값이 없는 거니까 불연속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말해줬으니까 절대 분모는 0이 되는 값이 없다.
그죠? 분모가 0이 되는 자리가 있으면 그거는 부연성이 되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분수꼴의 함수에서 연속이라고 말해준다는 건 분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0이 될 수는 없는 거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내가 해볼게. 그러면 이제 따라서 문제 풀이는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분모 절대 0 되면 안 된대. 그러니까 fx의 제곱 플러스 2x-4 fx 이건 절대 0이 될 수 없다가 조건인 거라고. 이해돼? 됐어? 자, 그럼 fx 공통이 있죠? 묶어줬어. fx 묶어서 그럼 저기 왼쪽에 뭐가 남았어? fx 하나 남았지? 여기는 2x 빼기 3가 남았고요.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랑 곱해서 0이 아닌다는 거는 쟤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맞아? 그럼 결국은 fx 절대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2x 빼기 4 얘도 절대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거야. 자, 이제 결론 간다. fx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n 이게 절대 0이 되면 안 된대. 그 말이 아래로 볼록인 요 2차 함수가 절대 0이 되는 자리가 없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 이 얘기라고. 그럼 판별식이 이걸 보면 판별식을 따져야죠. x축과 맞나 안 맞나? 근이 있어 없어? 그럼 판별식의 조건은 0보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인 조건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가 되니까 n은 4보다 크다가 되고요. 두 번째, 얘도 0이면 안 되는데 fx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더하기 n이고 여기에 2x 빼기 4 이게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n 빼기 4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얘도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인 거 맞아? 역시 절대 0이 되는 자리가 없다. x축과 안 만난다의 뜻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것도 판별식 조건 0보다 작다죠. 그러면 판별식으로 따져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가 1, c가 n 마이너스 4 이렇게입니다. 그럼 4로 나누면 1 빼기 n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요 이하면 n은 5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돼야 하고 이것도 돼야 돼. 그럼 둘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려면 n은 5보다 크다죠. 그럼 자연수 n의 최소값은 그게 이 문제다. 이래? 자, 정리 잘해. 연속 문제에서 분수꼴의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인수분해 식으로 묶었더니 그럼 얘도 0이 아니어야 되고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이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절대 0이 안 된다는 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근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은 음수. 얘도 정리해서 요만큼이 역시 이렇게 돼야 돼. 판별식이 음수. 그럼 4보다도 커야 되고 5보다도 커야 돼. 그럼 최소 자연수는 6. 그죠? 지금 그래서 연속 조건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저기 망설이면 안 돼. 만약에 그 내용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벌써 시작을 이게 0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쳐다보고 다른 조건을 볼 거야. 잊으면 안 된다잉? 그럼 일단 순서로 또 더 있겠지만 레벨 3의 문제를 하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이제 수원 수투 니네 계속 일주일에 한 단씩 나가는데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그 부분 꼼꼼히 정리해. 잘 생각해봐. 영어 같으면 얘들아 영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돼. 단어 실력도 올라가 있어야 되고 해석 능력도 올라가야 되고 듣기 능력도 그렇고 그래야 점수가 상승이 보이는데 수학은 그래도 특정 부분을 또 잘하면 그 부분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 할 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전체적인 문제의 종합 문제는 못 푼다고 쳐. 킬러.
근데 그냥 여기 물어보는 문제, 여기 물어보는 문제 이 정도는 너네들이 맞출 수도 있는 거야. 그것만 해도 3은 나와. 물론 2, 1 나오면 더 좋겠지만 3 이상만 나오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등급이 그렇게 불리하진 않아요. 2 나오면 제일 좋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1 요구하는 뭐 우리 원자 같은 경우는 1을 원하니까 좀 더 가야 되지만 그러려면 아까 물어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을 때 망설이는 사람은 절대 2등급 갈 수가 없어요. 3이 되려면 그 정도 아니면 3. 기본적으로 3 나와. 오케이? 자, 레벨 3 몇 번? 네, 레벨 3의 3번은 안 풀어본 사람들은 같이 좀 보세요. 지금 사실은 내가 1번 문제, 2번 문제가 조금 더 수능형의 또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게 불편한 사람은 문제를 풀어줄 거고, 네, 3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을 보면 함수 fx가 요거 그래도 좀 단순하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 3x에 x 빼기 1, x가 2보다 작아. 그 다음 여기가 x 빼기 4, x 빼기 5, 여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요 함수로 되어 있다. 이때 f의 x 빼기 1, f의 x 빼기 a. 자, 요 놈이 x가 3인 자리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대. 이게 단순하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이렇게 지정 안 해주고 그냥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란 말로 나올 거야. 근데 이제 특정한 자리 한 군데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해진 편이고, 자, 니네가 함수 fx가 저렇게 구간별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기 꼴로 나와 있는 이 놈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그냥 쉽게 한 가지 팁을 먼저 주자면, 얘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건 대부분 이 x가 2인 자리에서 불연속인 함수들인 거야. 확인해 보면 여기다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2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 나오죠. 물론 이제 그려봐도 되겠지만 그림을 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만 따져볼게. 여기는 그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6 나오죠. 벌써 불연속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다고 쳐. 이게 fx라고 쳐. 그럼 어떤 또 다른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이제 곱해져 있다고 치고, 요 자리에서 fx가 만약에 불연속이야.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만큼 곱해진 거는 연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함수값은 존재하죠. 얘나 얘나 존재할 거야. 그런데 극한값 좌우 비교해서 맞출 때 얘가 좌우 극한값이 다르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좌에 해당되는 극한값이 a이고 우에 해당되는 극한값이 b인데 얘랑 곱해졌을 때 같은 값이 되기 위해서는 얘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될 거야?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곱하기 꼴에서 한쪽은 불연속, 곱하기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라면 다른 쪽의 함수는 그 자리에서 0인 곳으로 수렴하는 어떠한 함수가 들어있어야 연속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는 x가 2인 자리에서 지금 불연속으로 돼 있는데 얘를 생각해 보라고. 얘는 이 그림을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한 거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근데 얘가 2인 자리에서 불연속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1만큼 평행 이동하면 3인 자리가 이제 불연속인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이미 x는 3인 자리에서 불연속인 함수인 거야. 그럼 니네 머릿속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이놈이 x 대신 3 집어넣었을 때 3인 자리에서 함수값 극한값이 모두 0으로 수렴하는 함수가 돼야 돼 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처음 시작의 개념이야.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미 불연속인 걸 알기 때문에,
자, 왜냐면 이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fx 빼기 1은 이게 x가 3인자리 기준으로 돼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러면 실제 요거 근거로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이제 나눠야 되는데 나누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a가 지금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고 내가 구해내야 되는 값이지. 그러면 처음 시작을 이 a가 사실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만약에 a가 1이라면 fx 빼기 1, fx 빼기 1, 즉 fx 빼기 1의 제곱이란 함수라고. 함수값의 제곱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이 된다면 저 함수는 fx 빼기 1, fx 빼기 1이니까 요런 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가 a가 1일 때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해야지.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그거 따라가는 거야. 함수값 먼저 조사하시고 좌극한, 우극한 조사하시고 같아요. 근데 그 기본은 안 쓴다고. 말하러 할 때는 하는데 안 써먹는다니까. 어려울수록 그 기본대로 써. 자, 첫 번째 함수값 쓸게요. 자, x가 3일 때야 지금. 그러니까 f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2는 얼마였어 아까? 6이었지. 그러니까 36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두 번째 극한값 조사합시다.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하고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 함수는 이제 f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요걸 조사를 해봐. 이거 쓰는 게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하는 풀이법들도 있겠지만 기본을 지켜서 하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러면 자 얘가 3에 가까워져. 그냥 3에 가까워져. 그럼 얘는 얼마에 가까워져? x가 일단 요거를 나중에 보시고 보는 방법. 요걸 나중에 보시고 얘를 먼저 그냥 보는 거야. 그럼 x가 3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2에 가까워진다고, 그지? 근데 3보다 작은 숫자야, 큰 숫자야? 작은 숫자. 그러니까 2.9 정도 생각해봐. 그럼 2.9 빼기 1. 1.9. 1.9는 2보다 작아. 그러니까 2로 갈 때 좌극한 개념인 거라고. 그럼 어떤 함수를 써야 돼? 2로 가까이 할 때 좌극한 개념이니까 위에 걸 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는 x가 3으로 가까이 가니까 2로 가까이 가는 거 맞고 3보다 큰 숫자니까 3.1 정도 생각해 보면 3.1 빼기 1이니까 2.1. 2.1인데 2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2로 갈 때 우극한 개념이니까 요 함수를 써야 된다고. 그럼 요 함수는 2로 갔을 때 6에 가까워지니까 6인데 제곱. 아, 6하고 마이너스 6이 다르지만 제곱했으니까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해 안 해? 하지. 따라서 a가 1인 경우는 연속이 되게 하는 값.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걸 쓰는 게 지금 이제 연습을 너네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쓰라고. 두 번째. 그럼 만약에 a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1이 아닐 때 한번 볼게요. 함수값부터 한번 봅시다. a가 1이 아니라면 f의 x 빼기 1 곱하기 f의 x 빼기 a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야. 첫 번째 함수값 조사할게요. 그럼 x에 3 집어넣는 거니까 f2 곱하기 f3-a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f2는 아까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f3-a 이렇게 된다고. 자, 두 번째 이제 극한값 조사해야죠. 두 번째 극한값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우극한 f의 x-1, f의 x-a 이 함수의 극한을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해봤으니까 여기는 x 대신 3 좌극한이 들어가면 2로 갈 때 좌극한 개념이니까 저 위에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6은 상수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에 f의 x 빼기 a
즉 6에 요게 그냥 이렇게 놔두자. 두 번째는 얘하고 얘 봤을 때 3으로 갈 때 우극한이면 아까 봤을 거야. 이게 2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개념이었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6에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f의 x 빼기 a 이렇게 써지게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함수값은 6의 f의 3-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극한값은 -6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 fx-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6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우극한 f의 x-a 이렇게 돼야 연속이 되는 조건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 대신 3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3-a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함수가 요 함수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지 요 함수를 따라가야 되는지 상황인지의 판단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레벨 3로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요 3-a가 2보다 작으냐 크냐죠. 맞아요? 그래서 요까지 온 다음에 이제 나눠지는 게 이 3-a라는 값이 2보다 작은 쪽이야 아니면 3-a가 2보다 큰 쪽이야로 나눠지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극한값을 쓰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3-a가 그 2보다 작은 숫자 쪽이면 다른 말로 하면 a가 1보다 큰 수라면 그러면 이게 2보다 작으니까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3-a가 지금 2보다 작으면 위에 거 써야죠. 거기다가 x 대신 얼마 집어넣는데 3-a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a니까 -3에 3-a에 3-a 빼기 1 2-a 그죠? 네. 자, 요 값이 얼마에 수렴하면 되는 거야? 0으로 수렴해야죠. 개념이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a는 2 또는 3이 될 수 있는데 이 둘 다 1보다 큰 숫자 맞지? 네, 그럼 이 둘 다 답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정 3-a가 2보다 크다면 즉 a가 1보다 작다면 1일 땐 했으니까 1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되지. 그럼 a가 1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3-a가 2보다 크다면 저 함수 중에 어떤 놈을 사용해야 되냐면 아래 걸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a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3-a 빼기 4 -1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a 빼기 5 -2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0이 돼버려야 이 함수값 자체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a는 -1이거나 또는 -2거나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a가 1보다 작다는 조건에 만족해 안 해? 하지. 그럼 얘도 답이 되는 거고 얘도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족할 수 있는 a 값은 저기 1 되는 거랑 그 다음에 2하랑 3이랑 -1이랑 -2랑 이렇게 5개가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는 a 값들인 거지. 여기서는 a 값 다 더하래요. 뭐 지워지고 3 남겠다. 자, 이 문제가 너네가 쉽진 않아. 쉽진 않은데 기본적인 개념과 정리하는 순서를 기본을 놓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불연속인 상태에서 다른 함수랑 곱을 계산했는데 연속이 된다는 건 분명히 다른 함수 쪽에서 0, 함수값도 0이고 극한값도 0인 그 0에 수렴하는 그런 함수가 곱해져야 극한 조사할 때 좌우가 달랐던 이놈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0이 된다는 그러니까 f3-a가 0이 되는 전제로 극한값도 함수값도 그렇게 된다는 걸로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눌 때 여기가 1인데 요 a 값은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요거랑 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닌 숫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a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a가 1이라면 이런 함수가 되니까 역시 연속성을 조사할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지 확인. 맞아요. 그 다음 1이 아니라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요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조사해서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로 같아진다는 거냐면 0. 자, 그래서 쓰고 싶었어. 쓰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극한값을 조사를 할 때 이 함수에 적용이 되는 함수가 될지 이걸로 적용해야 되는 건지가 불분명한 거야. 그래서 나는 거야. 3-a라는 이 값이 2보다 작다면 2보다 작은 함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고, 그게 2보다 크다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양쪽에 또 경우가 또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아닌 것 같지만 두 가지 내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진 거인 거야.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생각은 일정해. 연속, 불연속을 따지거나 연속성을 조사할 때는 함수값, 극한값 쓰고 비교해서 같다. 이거를 끝까지 쓸 생각을 하고 봐달라고. 제발.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야. 자, 다음 하나를 더 보여줄 텐데 이거는 모의고사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혹시 너 레벨 성도야! 요즘 해보고 싶게! 2주 후에, 아니 3주 후에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레벨 3에 2번 풀어본 사람. 너 풀어봤어? 풀렸어? 풀긴 했는데 약간 찜찜한 게 있어? 아니 그냥 계산에 틀렸다가 붙였어? 오, 지금 잘했습니다. 그럼 감각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원재도 2번 잘했어? 오케이. 민주 2번 했어? 그럼 2번 설명 들어. 지금 니네가 문제 읽을 때 이렇게 딱 만나면 아우씨 이렇게 생각할 문제야. 4점짜리 중에서. 물론 킬러는 아닌데 이런 문제의 변형들이면 킬러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레벨 3의 2번을 그 킬러 입구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봐. 자, 기본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만 그거의 응용 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는 한번 꼭 연습을 해둬야 되고 언제든지 출제 가능하다. 문제가 상당히 짧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함수 fx가 있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 물론 그래도 우리가 함수 fx가 3차로 나올 때보다 2차로 나오는 순간 마음이 조금 푸근해지는 건 사실이야. 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대칭축 1이고 대충 정보를 보자마자 알 수 있거든. 근데 3차 이상 나오면 그림의 모습이 사실 상상이 안 되고 위치도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근데 이제 2차 함수 정도라면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자, 됐어. 이때 문제가 뭐냐면 요 함수에 절대값을 씌웠어. 그거랑 t. 이것도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방정식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교점을 생각하는 문제인 거다. 교점을 생각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니네는 저 fx가 a 값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절대값을 씌운 그림에 대한 상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t라는 거 고민하지 말고 옆으로 긋는 거야.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옆으로 그어서 만나는 점 몇 개인지 찾으라는 거야. 이거 그게 실근의 개수. 이 교점이 실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라는 건 교점의 개수인데 그걸 뭐라고 쓴대? GT라 하자. 다시 GT는 뭐라고?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 근데 GT라고 써 있는 건 무슨 뜻이냐? T 값에 따라 달라져요. 야, 우리가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걸 fx라고 하지 않냐? T가 어딘지 모르니까 T 값에 따라 만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어. Y는 T가 여기 있어. 교점 몇 개야? 0개. Y는 T가 이렇게 돼 있어. 직선이
그럼 교점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읽는 거잖아. 여기는 교점 두 개. 이렇게. 그거야 그냥 다. 그러니까 GT라고 나왔을 때 뭐 갑자기 니네 문제 읽을 때 이런 건데 이거를 뭐 GT라고 하자. 뭐야 씨. 이런데 그러지 말고 얘 방정식이라는 건 요거와 요거 그림 두 개의 교점이 근이니까 교점 개수는 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그걸 GT라 하자 했을 때 부담 갖지 말고 아 T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자 이제 다 푼 거야 거의. 이때 이 GT라는 놈은 T가 알파인 자리와 베타인 자리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데 즉 개수가 막 달라져. 근데 불연속으로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딱 두 군데가. 이때 요 알파랑 베타를 합하면 4가 된다고 할 때 그걸로 A 값을 구해가지고 A 값 구해져서 숫자로 나오면 FA의 값을 구해보시오.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설명 간단히 할게요. 지금 얘는 A 값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1인 이런 이차함수는 맞는데 A 값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경우를 니네가 나눠보라고. 만약 A 값이 큰 숫자가 나와서 요런 그림이었다고 쳐봐. 또는 A 값에 따라서 요런 그림일 수도 있어. X축에. 또는 요런 그림일 수도 있다고. 맞아.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봐. 이게 fx인데 파란색으로 절대값 붙여서 그릴게. 절대값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리죠? 양수 쪽은 놔두고 음수 쪽만 뒤집어서 그린다. 기억해. 양수 쪽은 놔두고 음수 쪽 그림은 아래,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는 뒤집어서 그리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은 다 위에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운 그림이 그냥 얘라고. 맞아요? 자, 그러면 fx 절대값 씌운 그림은 파란 걸로 그렸고 y는 t를 지금부터 그어가면서 교점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 자, t가 여기 있으면 교점 개수 몇 개? 0개. 요렇게 되면 교점 개수 몇 개? 1개. 요렇게 t가 돼 있으면 2개죠. 자, 그러면 요 자리의 값이 얼마인지 볼게요. 여기 대칭축이 여기 1인 거니까 요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A-1. 요게 y값이 A-1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가 A-1 자리라고. 그럼 봐봐 이제. T값이 A-1보다 작으면 교점이 몇 개야? 지금부터 내가 이제 GT 그림을 그리는 걸 보세요. 교점 개수. 요렇게 T축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A-1 자리란 말이야. 그 T값이 A-1보다 작으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교점 개수가 몇 개야? 0개지. 그러니까 그림이 요렇게 0 이렇게. 그 다음에 A-1 자리는 1개, 1이지. 그러니까 1개. 1, 높이가 1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요거 A-1보다 더 커지면, 즉 위로 더 올라가면 2개. 그러니까 요게 바로 GT의 그림이다. 여기까지 그리는 것만 연습하면 이 문제는 이제 너네들 응용 문제 나와도 좀 도전할 수 있어. 자, 요 그림이 바로 GT야. 이 그림에 대해서 GT 그림이 이렇다. 개수로 쓰면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니까. 그럼 이건 불연속점이 몇 군데야? 불연속인 곳. 한 군데죠? 여기.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뭘 했어? 2군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그림 아니구나. 이 그림은 아니구나. 자, 그럼 이것도 역시 그림 똑같아요. 요 그림을 그리면 돼. 요 그림을 그리면 돼. 근데 역시 절대값 씌워도 이제 이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똑같아. 여기 축보다 낮은 여기면은 0개고 요 자리가 1개고 요 자리가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GT 그림이 여기 0인 자리니까요. 0인 자리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0개. 이쪽은 다 0개. 그 다음에 0인 자리는 1개. 그 다음에 0보다 큰 자리는 2개.
0보다 큰 쪽은 다 2개. 개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불연속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 그림도 아니야. 그럼 결국 이 그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 파란 그림인 거죠. 자, 근데 아까 여기 얼마라고 했지? A-1이었죠? 그럼 뒤집어서 올라갔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지. 요 자리 얼마야? 1-A 자리죠. 자, 이제 파란 그림만 보고 GT 그림 그릴게. 이제 마지막이야. 다 됐어. 자, 그러면 됐고요. 이거 없는 거니까. 여기다 그리면 교점 개수 몇 개야? 0개. 여기 그림 몇 개야? 2개. 요 사이에 그리면 네. 4개. 여기다 그리면 3개. 3개. 여기다 그리면 2개죠. 그럼 그걸 그려볼게. 먼저 0인 자리와 0보다 작은 쪽은 0개. 딱 0인 자리는 2개.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올라가서 여기 경계점이 하나 있죠. 여기 1-A 자리. 1-A 자리가 여기라고 하면 요 사이 0부터 1-A 사이는 4개. 여기까지 4개. 딱 요 1-A 자리는 3개.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오른쪽은 2개. 이게 바로 GT의 그림이라고. 자, 그럼 불연속점이 몇 개야 이제? 2개 맞지? 2개 맞는데 그게 알파 베타니까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자리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0인 자리와 1-A 자리가 알파 베타라. 자, 이제 문제 마지막 힌트. 알파랑 베타 더하면 얼마가 돼? 4. 따라서 0하고 1-A를 더하면 4가 되니까 A 값이 얼마로 결정이 됩니까? -3으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저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내가 알고 싶은 건 fa니까 f 마이너스 3을 구하면 되는 거고 9 플러스 6 빼기 3 12 이게 이제 최종 답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역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걸 다 따라서 쓸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 읽을 때 저런 방정식의 실근 개수 얘기는 그래프끼리의 교점 개수를 확인하는 일인 거고 그때에 저렇게 이제 점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GT 그림을 그리는 점의 개수들 만나는 그거까지는 연습을 좀 해두면 4점짜리 문제들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레벨 다 질문이 끝난겨? 언제 끝났냐? 여기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안 풀어와서 질문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5분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수건으로 갑시다.